안녕하세요. 세금 신고 시즌, 특히 그 1040 양식 작성하실 때요. 소프트웨어 쓰다 보면 가끔 빨간불 번쩍하면서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고 메시지 뜨는 거 다들 경험 있으시죠? 아, 네, 그럼요. 특히 좀 복잡한 항목 들어가면 꼭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진짜 골치 아픈 게 이 손실 제한 관련 오류 같아요. 뭐 위험 한도, 수동적 활동 손실 이런 거요. 네. 용어부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 그 세금 소프트웨어의 진단 오류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1040 양식을 정확하게 완성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결국 자동 진단 시스템이 잡아낸 불일치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잘 검토하고 해결해서 1040 양식에 적는 손실 제한 내용이 실제 내 데이터랑 딱 맞게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까 잠깐 말했지만 손실 공제를 받으려면 넘어야 할 허들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뭐 위험 한도, 수동적 활동 손실, 기준액, 그리고 초과 사업 손실 제한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일종의 4단계 장애물 경기 같은 거죠. 근데 솔직히 내가 본 손실인데 왜 100%다 공제를 못 받는 걸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아, 그게 바로 이 손실 제한 규정들 때문이에요. 무분별한 손실 공제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4가지 허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 허들부터 가보죠. 위험 한도. 이건 뭔가요? 네, 위험 한도 규칙, 영어로는 at risk 룰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뭐냐면 내가 실제로 경제적인 위험을 감수한 금액, 그러니까 진짜 내 돈이 들어간 부분까지만 손실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손실이 나도 최대 1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이런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서 뭐 사업 관련자한테 빌린 특정 자금이라든지 그런 건 이 한도 계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까 세부적인 건 따져봐야 하고요. 아하, 내 돈 넣은 만큼만 책임지고 공제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허들.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던데 수동적 활동 손실, PAL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PAR 규정.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수동적 활동에서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은 다른 수동적 활동에서 얻은 소득으로만 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급 받는 근로소득 같은 거랑은 상세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보통 임대 활동 같은 거 아니면 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업들 이런 게 대표적인 수동적 활동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그 실질적 참여라는 말이 또 중요하겠네요. 그냥 뭐 나 이 사업에 마음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세법은 냉정합니다. 실질적 참여는 그냥 느낌이 아니라 뭐 시간 기록이라든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냥 대충 일주일에 한 10시간은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통하죠. 하하, 역시 기록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임대 활동은 또 약간 다른 기준이 있어요. 적극적 참여라는 건데요. 이건 실질적 참여보다는 조금 기준이 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입자를 직접 구한다거나 임대 조건을 결정하는 주요 경영 활동을 하면 인정될 수 있거든요. 임대는 또 다르군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소득 정확히는 수정된 조정 총소득, 매지아이가 일정 금액 이하면요. 다른 수동적 소득이 없더라도 연간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는 임대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 공제가 있어요. 2만 5천 달러 특별 공제. 이거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중개인처럼 특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 전문가분들은요, 본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임대 활동은 아예 수동적 활동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PAL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전문가 영역이네요. 예외가 많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허들로 가볼까요? S법인 주주나 파트너십 투자자분들. 이분들은 기준액, 베이시스 제한도 잘 보셔야 한다고요. K1 서류 받았는데 소프트웨어에서 딱 오류 뿜어낼 때 이게 원인일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기준액, 베이시스라고 하죠. 이건 쉽게 말해서 내 투자 지분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손실 공제는 이 기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기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기준액은 계속 변동하는데요. 내가 돈을 더 넣거나 아니면 그 투자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액은 올라가고요. 반대로 배당 같은 분배금을 받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기준액은 내려갑니다. 아하. 그럼 만약에 올해 손실이 내 기준액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손실의 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부분은 올해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대신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내년 이후로 2월 돼서 나중에 기준액이 다시 늘어나면 그때 가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K1이랑 비교해서 기준액 정보 제대로 넣었냐고 경고를 띄우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기준액 계산이 틀리면 공제 금액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실 EBL 제한. 이건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네, EBL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규정인데요. 앞서 말한 세 가지 허들, 그러니까 위험 한도, PAL, 기준액 제한을 다 통과한 손실이라고 해도요. 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는 총 사업 손실액 전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한선을 두는 거예요. 일종의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죠. 아, 겹겹이 장벽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골칫덩어리, 소프트웨어 진단 오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이런 손실 제한 관련 경고 메시지가 뜨는 흔한 이유들은 뭘까요?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흔한 이유라면 예를 들어 K1 서류에 기준액 정보가 아예 누락된 경우 혹은 수동적 손실이 수동적 소득보다 분명히 큰데 그 세부 내역을 적는 폼 8582, 그 양식이 첨부가 안 됐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아, 양식 누락이나 부실 기재. 네, 또는 소프트웨어산에서 활동 유형을 잘못 선택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명백한 임대 활동인데 이걸 그냥 일반 사업 활동으로 분류한다거나 하면 PAL 규칙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까 오류가 뜨죠. 그렇군요. 그럼 해결책은요? 해결책은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정확한 원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요. K1 서류, 파트너십 계약서, 내 투자 기록, 장부 같은 거요. 꼼꼼한 기록 관리는 기본이고요. 네, 기록 관리. 둘째, 도대체 어떤 규칙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PAL 문제인지, 기준액 문제인지, 아니면 위험한도 문제인지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하죠. 그렇죠. 원인 진단이 먼저네요. 맞아요. 그리고 셋째, 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관련 세법 양식들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AL 문제라면 폼 8582, 위험 한도 문제라면 폼 6189 같은 부속 서식들이 제대로 작성되고 폼 1040 본 양식과 숫자가 딱 맞는지 검토하고 조정해야 하는 거죠. 스케줄 K1 같은 원천 서류람 1040 양식 간의 숫자 조정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결국 소프트웨어의 자동 진단 기능은 뭐랄까 최종 판결이 아니라 어이, 여기 문제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하고 알려주는 유용한 신호등 같은 역할이네요. 정확합니다. 어디까지나 보조도구죠. 그럼 최종 판단은 결국 우리 납세자나 세무 전문가가 정확한 정보와 규정 이해를 바탕으로 내려야 하는 거군요. 오늘 쭉 살펴본 위험한도, 수동적 활동 손실, 기준액, 초과 사업 손실, 이 네 가지 허들,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1040 신고의 핵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 뭔가요? 단순히 세금 신고 때 진단 오류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요.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세법상 어떻게 분류될지, 예를 들어 이게 수동적인 활동인지 아니면 비수동적인 활동인지, 사업인지 투자 활동인지 같은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 이게 장기적인 세금 계획 수립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실질적 참여 시간을 연말 전에 좀 더 늘려서 활동 성격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런 전략적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류 해결법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